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하나를 꼽으라면 여전히 카카오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는 카카오 매도 이후에 하이브만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두 종목에 대한 단호한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브 대 카카오, 카카오 대 하이브, 매수 이유와 매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카카오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2014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세 가지 매도 이유 전에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반등이 임박한 그런 시점인데, 이번 반등을 보인다 하더라도 16만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한 15만 5천 원에서 15만 원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그 정도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시 조정을 받는다면 이제 저점을 깨겠죠. 그렇다면 한 13만 원대 한 초중반 정도. 참고로 예전에 예전에 액면 분할로 거래가 한 3일 정도 안 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래되는 날 최고점, 그때도 이제 그 사실 좀 오버슈팅이 나왔거든요. 장중 최고점이 13만 2,5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정도 전후가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계속 갖고 있어야 되겠죠. 사실 그 현재가에서 빠져봐야 만 원 정도 빠지는 거니까 그 정도는 사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뭐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14만 원이 깨지고 13만 원대 한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는 다시 그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세 가지 매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번에 그 장중 최고점이 14만 7천 원 있죠. 거래량이 1,8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주가 상투와 이제 거래 상투가 일치가 됐어요. 1,800만 주 어치를 판 세력은 다 이익을 실현한 거고, 반대로 이제 1,800만 주를 산 세력도 있겠죠. 거기서도 출발하는데, 그때 17만 원대 1,800만 주 어치를 산 사람들은 뭐냐면 고도로 흥분한 단계예요. 저희들도 사실 매도하는데 많은 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호재가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세가 상당히 포화를 이뤘다. 주가가 이제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가려면 20만 원에도 혹은 25만 원에 사주려면 또 다른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17만 원대에서 1,800만 주 터진 17만 원대에서 사줄 세력은 다 사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좀 상당분의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영업이익 증가에도 이제 둔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카카오는 2019년 그리고 2020년 그리고 2021년 영업이익이 거의 2019년에서 2020년은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거의 100% 이상 증가하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대비해서 100% 가까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증권사마다 전망치가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년도 2022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식은 이제 미래 가치의 이제 또 선반영이거든요. 미래 가치 혹은 미래 실적의 선반영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년도 영업이익 대체적으로 이제 1조 원을 돌파하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가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삼성전자 제가 사례를 많이 듣는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54조였어요. 그리고 2018년도가 58조였거든요.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가 되니까 주가는 2017년도 고점 찍고 2018년도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제가 주가는 그래서 미래 실적에 대한 선반영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자회사 IPO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카카오 쪽에 몰렸던 어떤 그 매기 혹은 이슈, 스포트라이트가 자꾸 자회사 쪽으로 상장되면서 자회사 쪽으로 이제 분산이 되고 있죠. 잠시 후에 이제 카카오하고 카카오 게임즈하고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 공교롭게도 카카오 17만원대 고점 이후가 카카오 게임즈 출발점이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죠. 자식들도, 저도 이제 아들 둘을 키우는데 품 안의 자식이라고 뭐 학차 애들 뭐 한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사실 그 아버지라든가 엄마가 이제 통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도 힘이 또 외부에서 참 멋있어 보이고 엄마도 그러는데, 이제 자녀분들이 자제들이 이제 20살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또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그 자식 쪽으로, 자회사 쪽으로 집중이 되고, 이제 부모들은 이제 서서 이제 늙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뭐 자율의 법칙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카카오 역시도 물론 지분 관계로 다 지배를 하고 있지만, 카카오보다는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또 카카오보다 카카오 뱅크가 굉장히 또 화려하죠.
이슈가 이제 무엇보다 이슈가 이제 많이 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는 결국은 뭐 주가가 오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슈는 이제 심리를 자극하거든요. 심리를. 심리는 또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 다만 지금 이래서 캡처 잡은 시점이 이제 14만 4천 원인데 여기서 10,000원 정도 빠져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매력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14만 원이 깨져서 13만 원대 중반 정도는 다시 또 이제 그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동률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1파동의 출발점은 이제 2019년도 한 1월 달 정도로 본 거예요. 1파동의 출발점은 2019년도, 뭐 2018년도 말이나 2019년도 1월 달로 보면 5파동이 완성이 된 거고, 전에 제가 그 방송했을 때는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면서 파동을 매기면 지금 3파동이고 4파동 조정이죠. 그 초보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여하튼 간에 이게 조정 4파동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하락 A파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락 A파라고 하면은 조정이 폭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겠고, 조정 4파동 과정이라면 조정이 좀 짧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가 뭐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저가 매수 기반도 많이 있어요. 저가 매수 기반도 특히 이제 13만 원대에서는 저가 매수 기반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안 파는 게 지금 상황에서 안 파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투자하시는데 또 이제 그 만 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장기로 갖고 간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시나리오를 알고 투자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대단하죠, 카카오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8월 9일서부터 현재까지 카카오에 대한 그 보고서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8월 10일 맨 위에서부터 볼까요? 성공적인 자회사 IPO를 통한 성장, 플랫폼이 이끈 탑라인 성장, 속도감이 느껴지는 성장, 자연스러운 주가 조정 과정, 더 좋아져요. 하여튼 그 좋은 내용이랑 내용은 다 있어요. 호재가 지배하죠. 주식은 대체적으로 호재에 의해서 사죠. 악재에 의해서 사는 것은 이제 그 세력 외에는 악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호재가 지배를 한다는 것은 매수가 포화를 이뤘다는 거죠. 그리고 절정기를 지나서 당시 그 1800만조 터지나 17만 원대가 이제 그 어떤 그 정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하죠. 매수의 뭐 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조셉 그랜빌 이론의 핵심이죠. 그 주가가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거나 오르면 크게 오르고, 반대로 이제 주가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거나 빠지면 크게 내리는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악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오른다는 건 뭐냐면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충분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악재가 터지는데 주가가 별로 안 빠져요. 오히려 올라버려요. 그러면 크게 올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고, 또 아래 내용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하거나 빠지면 크게 내린다는 건 뭐냐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결정적 호재가 나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요. 오히려 빠져요. 그러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단순한 한 가지 사실로 우리가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되죠.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제 그 앞서 보고서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 보고서 중심으로 우리가 영업이익의 어떤 그 흐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BK증권이 최근자 이제 보고서인데요. 보고서 제목이 성공적인 자회사 IPO를 통한 성장이죠. 앞서도 봤죠.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하죠. 2019년도 2,070억에서 2020년 4,56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시장이 조정 과정에 있어요. 시장 전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제가 지금 갑자기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2,500포인트 위에서 1,900포인트가 살짝 깨졌나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흐름이 안 좋으니까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도 올랐죠. 카카오는 많이는 안 올랐다는 얘기죠. 약간 1파동이 이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상 영업이 지금 IBK증권에서는 8,5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의 뭐 100% 증가하죠. 그런데 작년서부터 많이 올랐죠. 2020년에 많이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2019년도 못 올랐던 것들의 소급 적용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가가 이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일 보세요. 지금 11조 7,800억이거든요. 사상 최고치죠. 1조 원을 드디어 돌파하고 뭐 1조 원을 돌파해서 1조 1,780억인데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하지만 2021년 8,530억 대비해서는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럼 주가가 조정이 불가피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보증권 보고서를 보도록 하죠. 플랫폼이 이끈 탑라인 성장.
자, 역시 그 2070억에서 4560억. 올해 이제 8010억 정도인데, 역시 그 전년 대비해서 한 100% 가까이 증가하니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교보증권에서는 이제 2022년도죠. 2022년도 예상 영업을 좀 높게 잡았어요. 1조 2,700억 정도. 그래도 한 5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지금 2019년, 2020년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가 되죠. 50%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때는 주가가 조정이 상당히 불가피하다. 여러분들 그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둔화돼도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뭐 대략 그럼 몇 프로냐 이렇게 또 질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거죠. 70%. 70%라면 사실 온몸은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온몸을. 자, 카카오페이 증권 한번 보도록 하죠. 카카오페이 증권. 올해 예상 영업이 7,658억에서 2020년도 1조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둔화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DB증권 한번 보도록 하죠. 7,830억. 올해 예상이 이제 7,830억에서 내년도가 이제 1조 원 정도, 1조 180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크게 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증권사 말 그대로 전망치인데 실제치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다른 업체에 비해서는 실적을 추론하는 게, 실적을 예상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준비된 조정이 아니었나. 자, 우리가 17만원대 이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했는데 그 전에 회원분들께 계속 공지를 해드렸어요. 1,500만 주가 넘으면 매도를 할 것이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1,500만 주 대비해서 좀 거래가 더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전량 매도를 했고 또 13만원대 진입하게 되면 다시 또 우리가 주력주에 편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카카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워낙 이제 작년에 저가에 샀기 때문에 싸게는 이제 저가 뭐 3만원대 초반 4만원대 초반에 산 사람은 수익이 워낙 많이 났죠. 그런 분들은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지금 이제 카카오 자회사들의 IPO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자회사 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모이면서 매기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고 상대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매력이 좀 이슈에서 좀 많이 멀어지는 그런 분위기죠. 자, 위에 그림이 이제 카카오가 되겠고 아래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2, 3일 정도의 오차는 있지만 카카오가 6월 24일에 이제 거래량 1,800만 주 터뜨리면서 13만 7천원 최고점 이후에 최고점이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카카오에 몰려있던 매기, 잠재의 어떤 그 대기 수요 이런 것들이 카카오 게임즈 쪽으로 몰려간 거죠. 그러니까 뭐 5만원대 한 중후반에서 10만원대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카카오 상투가 카카오 게임즈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음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젊은 시세는 속아도 좋다. 카카오는 약간 이제 뭐 아주 노화가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카카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은 조정이에요. 좀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뭐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 바로 사자마자 바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가혹하죠. 주가가 2만원대에서 17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충분히 쉬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왜곡을 해서 자꾸 이제 빨리빨리 뭐 올랐으면 한다 이러면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순리대로 본다면 어떤 파동의 원리, 자연의 법칙, 우주의 어떤 그 법칙을 감안한다면 지금은 카카오는 충분히 쉬면서 물량들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화면은 지금 8월 6일자에 보고서 13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8월 9일자 하나 나왔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대부분 다 하반기. 상반기도 뭐 좋았는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이제 본기염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 이제 8월 9일자 지금 KF증권 보면은 실적 모멘텀 모두 뒷받침될 하반기. 하반기 중에서도 3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거든요. 뭐 쉴 틈 없이 알찬 하반기. 기대할 것은 여전히 많다. 뭐 하반기라는 얘기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도 위버스도 3분기서부터가 이제 본게임이다. 3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 8월서부터 8월 달에 양봉이 나오고 9월 그리고 10월까지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월봉상 양봉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 가급적 이제 뭐 8월 중에 역사의 고점을 돌파했으면 좋겠는데
8월은 조종장세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즉 35만원 돌파는 9월 정도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 한번 보도록 하죠. 영업이익이 이제 2019년 990억에서 1460억, 올해 예상이 2130억, 내년도 영업이익이 이제 내년도 영업이익이 3220억입니다. 좀 인색하죠. 그런데 2100억에서 3200억 정도 증가해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이 50%, 전년 대비해서 50% 증가해도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가도 뭐 충분합니다. 100%까지 가더라도 충분하다고 보고. 또 오른쪽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은 1450억에서 올해 예상이 2280억, 그리고 내년도 예상 영업이 4200억이요. 4000억이 넘은 주가는 무조건은 아니고 50만원 돌파는 뭐 무난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4000억이 반드시 넘는다고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2220억, 올해 예상이 2220억에서 내년도 역시 그 2022년도 4000억을 얘기했고, 맨 우하단이 이제 EBS 증권이죠.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기뻐요.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 분께 또 칭찬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좀 공격적인 게 필요해요. 지금 주가가 이랬으면 지금 뭐 33만, 앞에 33만원까지 갔는데, 목표가 36만원, 37만원 누가 사겠어요? 그리고 보고서 제목은 끝내줘요. 10% 보려고, 사실 굉장히 그 현실성이 없는 거죠. 좀 틀리더라도 과감하게 자기 있는 소신대로 목표가도 제시하고 논리도 제시했으면 하는 바랍니다. 자, 올해 근데 EBS 증권은 또 재미있는 게, 지금 이제 최근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 EBS 증권이 올해 예상 영업이 가장 작아요. 2030억. 자, 그런데 2022년은 5,500억을 제시했어요. 5,500억. 그리고 목표가도 50만 2천원 제시했죠. 자, 하여튼 한번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앞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월봉상 보면 조금 디테일해 보면 5파동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5파동이 이제 8월서부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8월과 9월과 10월. 왜냐면 그 전에는 이제 그 월봉상 2개가 양봉이 나왔어요. 3개가 나온 것도 있는데, 하나는 약간 이제 위에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밀린 거죠. 정상적으로는 이제 사실 오른 게 2개월 오른 건데, 이번에 왜 3개월까지 오르냐면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프리미엄이 적용되죠. 프리미엄이. 자, 4가지 모멘텀. 이타카홀딩스 실적이 이제 그 3분기부터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앨범이 1100만 장이 팔린다고 그러는데, 상반기에 2배 되는 거죠. 상반기는 한 500만 장 수준이었죠. 그리고 BTS 실적, BTS 실적이 이제 3분기서부터 이연이 돼요. 상반기에는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 MD 관련해서 어떤 그 유럽 그 팬클럽 공연하고, 팬클럽 뭐였죠?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 아미들 대상으로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맥도날드 버거 있죠? BTS 맥도날드 버거 그 MD 부분도 이제 3분기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위버스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확장이 됩니다. 1차적으로 이제 그 V라인 아시죠? 네이버 V라인하고 이제 통합이 되죠. 그 다음에 저스틴 비버라든가 아이리아나 그란데, 그 다음에 블랙핑크, 이런 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메이저급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입점을 시작해요. 그래서 하반기는 특히 위버스의 어떤 확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록딜 시점에서 이제 480만 주가 터졌어요. 실제 블록딜이 이제 186만 주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그 신고가 돌파의 근거라고 본 거죠. 그때 8세력들 많이 팔았어요. 악재거든요. 블록딜이라는 것은 악재가 아닌데 9% 할인했기 때문에 악재였어요. 그래서 그 악재를 보고 매도세의 상당 부분이 소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저점이 최저점이 28만 6,500원입니다. 대략적으로 29만 원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지선 역할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 오늘은 좀 방송을 길게 했으니까요. 앞전 방송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저희 그 일상으로 시작하는 법인계좌를 입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 휴대폰으로 본인 성함을, 입금자 성함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서부터 자세하게 성공투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